옛날 산이 첩첩이 둘러싸인 외진 마을 고요골에는 신비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그 물은 얼핏 보기엔 아무런 색도 냄새도 없었지만 단 한 모금만 마셔도 오래 앓던 기침이 멎고 맥이 없던 몸에도 기운이 돌게 하였으며 혼미한 정신도 맑게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약수다. 사람들은 그 물을 두고 기적처럼 여겼고 병자들이 찾아와 줄을 섰으며 우물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을에는 언제나 희망이 감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우물물을 자주 마시던 사람들 중 몇몇은 눈빛이 섬뜩하게 달라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작은 말다툼에도 버럭 화를 내며 가족이나 이웃을 다치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눈동자가 붉게 물들고 말수는 줄었으며 마치 넋을 놓은 듯 허공을 응시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손가락은 파르르 떨렸으며 눈빛은 점점 짐승의 광기처럼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러한 병자들은 다시 우물물을 마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과로나 병이 낫는 과정이라 여기고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지만 그 수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한편 그 마을 언저리 우물에서 멀지 않은 바위산 아래에는 소우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그는 홀로 짐승을 사냥해 겨우겨우 끼니를 이으며 살아왔지만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소우는 어릴 적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소우의 어머니 역시 한때 몸이 안 좋아 그 우물물을 마시고 잠깐 기운을 회복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악화되었고 또 다시 우물물을 마시고 회복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병이 심해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우는 우물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 어머니 몸이 워낙 약했던 탓이지. 우물 덕에 목숨 건진 사람은 셀 수도 없어. 사람들은 소우를 다그쳤고 소우도 더 이상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가을 소우는 산자락을 타고 사슴을 쫓다가 우물터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우물 근처에서 땅을 파거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물물을 줘. 어서. 바로 옆에 우물터를 두고도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도 회복되지 않고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소우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며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성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역시 우물물을 마신 후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소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또 그 다음 날도 우물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저 우물물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과 같은 물이다. 사실 우물물은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마시면 환각 증상을 일으켜 자신의 아픈 기억을 잊게 해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우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물을 더는 마시게 두어선 안 된다.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날 밤 달빛도 가린 먹구름 아래 소우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어둠 속 우물터로 향했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돌과 흙을 퍼서 우물 속으로 미친 듯이 던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며 핏물이 흥건히 흘렀고 온몸이 땀에 젖어 새카맣게 변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우물은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다음 날
우물이 사라진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우물이 사라졌어. 이걸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소호가 사람들 앞으로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는 우물터 메운 것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우물물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밤에 본 것들을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넌 우리 희망을 부쉈어. 그 우물이 없으면 우린 다 죽는다. 그들은 소호를 노려보며 마을을 파괴한 자, 희망을 빼앗은 자로 몰았고 그 누구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소호를 끌어내어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마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방당한 후에도 우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산 너머 마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마을마다 기적처럼 여겨지는 우물들이 똑같은 병을 퍼뜨리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온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을 거야. 그렇게 둘 순 없어. 내가 막아야 돼.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야. 그는 이를 악물고 되뇌었습니다. 소우는 스스로를 이정이라 칭하며 밤마다 몰래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가 지나간 마을마다 우물이 메워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놈을 막아야 해. 죽여서라도. 분노에 찬 마을 사람들은 소우를 찾아다녔지만 소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우물이 남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소우는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을 줘. 물을. 역시 우물가 근처에는 병든 사람들이 짐승처럼 소리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봐, 역시 내가 옳았어. 이게 마지막 우물이야. 이 우물만 막으면 더 이상 죽는 사람도 없을 거야. 소우가 우물에 다가가 곡괭이를 높게 들어 우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비친 것은 야위고 붉게 물든 눈동자, 흡사 짐승의 몰골을 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나인가? 내 얼굴이 왜 이래? 그제야 소우는 섬뜩한 깨달음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려 우물물을 마시던 날, 같은 전염병에 걸렸던 자신도 우물물을 마셨었고 환각 증상으로 인해 자신도 병자였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프면 다시 우물물을 마시며 버텨오던 그는 어머니도 죽고 자신도 죽어가자 우물을 메우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메우고 다니면서 몸이 악화되면 다시 우물물을 마셨고 그렇게 환각 증상으로 마을의 이정을 자처하며 병자임을 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허허, 나는 우물을 메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잊고 싶어 했던 기억과 고통을 메운 게 아닐까. 결국 나 자신도 병자였던 것을 잊고 싶었던 거였구나. 눈물을 흘리며 허무한 표정으로 우물을 바라보던 소우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다시 한번 곡괭이를 높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물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끊어내기 위한 곡괭이질이었습니다.